교촌 F&B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 영업이익은 22.8%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3.1회전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성장 구조에서 그 구조개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일반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분기 그 분석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계속 매출이 증가를 소록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반감되는 뉴스가 나왔고, 저도 그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추세로 현재 한국이 무역 적자 내지는 저성장 속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은 제가 이 의식의 전환이라는 입장에서 그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면은 마음을 바꾸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원가 세계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스루풋 세계를 제시하게 된다는 것을 좀 일반론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뭐냐에 대한 것을 네이버 지식 백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그 필로 사이언스 위키라는 데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5월 29일 뉴스로 해외 매출만 연간 356억, 해외로 날아가는 K치킨. 제가 그 물음표를 붙였어요. 이 뭐 외국에 진출해서 그 매출액들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 국내 매출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건 어쨌든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치킨을 거의 안 사 먹은 거로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 닭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지 그거는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1분기에 매출액이 115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9.2% 감소했는데, 재고는 뭐 무려 34.5%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에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타납니다. 매출 총이익이 7.5% 상승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를 좀 떨어뜨린 결과죠. 판매관리비 22.3%가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5억 8,1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3.2% 내려간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2.1%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상품 매입 가격 하락으로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좀 남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2.7%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닭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비용이 21.5% 증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금액이 그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 운영 비용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매출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은 증가를 크게 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날 리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46억 원인데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2천만 원이라도 더 이익이 났다는 것은 얼마간 그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서 그 TOE 생산성을 얘기했는데 생산성의 개념 재정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향후 생산성은 스루풋,
TOE 생산성으로 그 기준해서 인건비 할 때라든지 결정할 때든지 이럴 때 참고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핵심이 이제 그 상품이고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는 것은 뭐가 그 F&B니까 그 FN이 그 푸드 앤 베버리지의 약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베버리지 그 제품들 같은 게 조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평가 충당금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감해가지고 보면은 38억 원이 그 감소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는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상품만 취급한다면은 크게 영업이익 차이가 날 리는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해서 그 분석을 해 보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12.1%가 감소를 했고요. 운영 비용은 21.5%가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봐주고 있죠. 이 그 운영 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이제 그 가공비인데 이 가공비라는 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전년보다 0.1% 정도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 총 제조 비용에서 볼 때는 0.1% 하락을 했으니까 요것으로도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그 차이액이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 스룹붓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인정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원재료 등 BWCA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하고 현금 흐름표 기준도 일치를 합니다. 일단 뭐 그 수치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8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8%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33명이 증가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평균 연간 임금은 7,77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보다는 3.2%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도 좀 줄어들었죠. 광고 선전비를 많이 235.5%나 했는데 이거로 봐서 회사도 2022년도에 원하는 만큼 영업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또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에 많이 이 비용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도 29.7%나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로 와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주로 상품이겠습니다만은 14.1회전으로 회전율이 줄었습니다. 재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줄면은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이 더 그만큼 더 줄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은 하락했는데 스루풋율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 손익계산과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우리는 추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순이 되는데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결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 2.1%로 0.7%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충분조건이라는 논리 도구로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급분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회계 가정을 이 성립이 된다. 이를 회사가 반증할 수 있으려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입증을 위해 필요한 다른 결과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될 것이고,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도 증거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그 범위를 표준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모순이 되는데, 하락했다고 손익은 했는데 반증을 할 경우에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표시한 거로는 생계 시세 대짜 기준인 모양인데요. 전년 동기 약 8.4% 상승했습니다. 반중 추론으로는 일치하지만은, 그러나 1, 2차 추론과 모순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한 판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거보다 판매 가격을 매우 높게 인상을 시켰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가격이 치킨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가 됐다고 해서 개나 소나 전부 다 가격들을 인상해서 우리가 먹는 아주 이 애용하는 식품들의 가격이 뛰는 바람에 오히려 수요는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반중 추론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은 그래서 입증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증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생계 시석 하락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 시세가 하락한 거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상장 회사 중에서 할인 거를 한번 좀 분석해서 이 판매 가격이 내려갔는지, 할인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고 치킨 업체 쪽에서는 이제 원재료 구매 가격이 상품 구매 가격이 되겠죠. 근데 그 생계를 갖다가 또 일부 가공을 해가지고 또 넘기고 하는 그런 중간 유통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또 비용도 애드가 되고 뭐 해서 또 판매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 같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면은 그 치킨 업계들이 단합을 해서 판매 가격을 너무 많이 높게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4,458억 원. 요게 이제 4,450만 원, 아니 4,450억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149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요 경우 재고가 30% 줄어들 경우를 실질적으로는 더 줄었는데,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한 183억 원 나와야 되는데 좀 30억 원 적게 났으니까 매출 노력을 더 좀 해보자. 4%뭐 노력 더 못하겠느냐. 그래도 재고는 줄이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기대만큼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185억 원까지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판매 노력을 하지 않고 재고만 증가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판매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4,450억 원에서 재고만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4% 판매를 더 추가적으로 노력을 안 하더라도 결산을 하면은 거의 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원가 회계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쇠뇌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회계로서는 이게 이 제한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일반적으로 스루풋은 이 예가가 예측 가격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원가 회계 판매 가격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13억 원 정도밖에. 그러면은 한 180억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익을 내려면은 방법론은 재고 회전율을 이게 연간 52회전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전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8.5% 회전율 증분시키는 거로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이 4,827억 원을 달성해서 그나마 그래도 67억 원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스루풋 개념으로는 한 4천 이거를 그냥 단단히 원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판매 단위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46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원가 회계는 44만 5천 원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이 원가 회계 기준도 우리는 너무 인상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죠. 스루풋 관점에서는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가가 높게 나왔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4분면 중에서 여기 에, 재고가 좀 감소를 한 거로 돼 있죠.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보통 상승하는데 이 경우는 또 재고 회전율은 또 떨어졌단 말이죠. 요게 또 여기에서 예측을 하면서도 모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뭔가 결산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엇박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분석하는 입장에서 혼선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예가가 높게 나오는 건 맞는데 재고는 감소 했죠. 재고 감소가 했죠. 근데 재고 회전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제 낮아졌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을 그만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인 분석을 하자면은 주가는 8,88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20원 떨어져서 장부 가격 대비 1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권원강 씨가 무려 거의 70%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외국 투자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